동사 11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조동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조동사가 어떤 건지 기본적인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조동사의 정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문장의 본동사를 돕는 동사다, 또는 그냥 동사를 돕는 동사 helping verb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본동사 앞에 위치해서 그 조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문장의 서술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의미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거, 아마 조동사를 처음 배우는 중1 과정에서 보면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를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토플 시험이든 어디든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온다, 꼭 메모해 두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조동사가 만드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것과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동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부정어, not을 보통 결합을 시키고요. 의문문은 주어와 위치를 바꾼다. 그리고 조동사의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요. 조동사를 공부하실 때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3가지를 밑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조동사의 정의에 따라서 반드시 조동사를 배우시게 되면 그 조동사의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can, may, will, must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건데, 각각의 조동사가 그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졌는지를 반드시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항상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사는 출제가 되는 방향이 어렵진 않죠. 뜻만, 조동사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 출제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와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오는 경우를 이해하시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차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 원형이 have pp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요 형태는 한시제 과거의 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조동사와 같은 시점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조동사 뒤에 have pp는 have pp가 한시제 과거이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조동사가, 한시제 빠른 조동사가 지금 판단한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현재적 판단이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영어에서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들은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동사에는 관용적인 표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조동사는 시험에 나오게 됐을 땐 굉장히 학생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시험을 쳐보게 되면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되고 외워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동사 can과 may에 대해서 지금 볼 건데요. 첫 번째 예문은 can에 대한 내용들이네요. She can speak English, she is able to speak English 같다라고 되어 있죠. can의 기본적인 뜻은 능력 또는 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가능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될 때는 can을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can의 과거형 could를 쓰게 되면 당연히 비동사의 과거형 was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할 수 있다, 영어를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 다음 you can smoke here, it's a smoking area 이런 문장이 있죠. 너는 이곳에서 흡연을 할 수 있다, 담배를 펴도 된다, 이곳은 흡연 구역이야 라는 의미로 허가를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can은 해도 좋다의 의미가 됐을 때는 그렇게 강한 의미를 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상황 자체에서 허가되어져 있는 상황, 즉 말하는 사람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미 그 상황이 허가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can은 해도 좋다의 의미로는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Smoking can cause cancer. 흡연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고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의미를 그냥 나타냅니다. 그 다음 it can be true. 그것이 사실 일리가 없다. 사실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캔트에 보면 단정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일리가 없어. 그래서 그게 사실 일리가 없어.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기억을 해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머스트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 머스트에 보면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강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것의 반대 의미로 can be를 쓴다는 것. 그리고 조동사 can의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경우에서 보면 it can be true. 단정적의 의미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y인데요. may는 기본적으로 허가죠. You may smoke here. 넌 이곳에서 담배를 펴도 돼. 이 말은 내가 상황이 허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너 피게 해줄게. 허가 뭐뭐 해도 좋다. 그래서 can은 기본적으로 능력, 가능의 의미가 1번 뜻이 되고요. may는 허가가 1번 뜻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밑에 예문 볼게요. The cause of his death may be heavy smoking. 그의 죽음의 원인이 아마 많은 흡연 때문일지도 몰라. 추측인데요.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추측입니다. 평소에 그분이 참 담배를 많이 피시던데 아마 죽음의 원인이 그거 같아.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문장 보시면 May you live long. 오래 살기를 바래. 느낌표가 붙어있죠. 이런 기원문에도 조동사 may가 사용된다는 거.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Try as you may, you never succeed.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기억을 여러분들 해두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문법 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형을 이용한 양보 구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try가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인데 주절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 try절은 종속절, 양보절이 된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조동사는 may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면 그냥 이 문장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이때 as가 양보로 해석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해. 고등학교 시험에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참고로 보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may와 can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해화체라든지 생활용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시게 되면 may는 주로 격식체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허가해주는, 즉 직접 허가를 해줄 때 해도 좋다가 되는 게 may입니다. 그러나 can은 우리가 생활용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can이죠. can이 일상체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 실제 그렇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되겠네? 이럴 때는 can을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황에서 허가되어졌을 때 너 그거 해도 좋아? 이런 의미를 쓸 때 can을 쓴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먼저 may가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반드시 빨리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You may well be proud of your grade. may well 동사 원형인데요. 이것은 동사 원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be proud of는 자랑스럽게 여기다죠.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너는 너의 성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may well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다음 you may as well go at once. 너는 지금 당장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may as well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하는 것이 낫다라고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you might as well take a rest. 너는 휴식을 취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석이 똑같죠. may as well 동사 원형과 might as well 동사 원형은 해석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동사를 배우시다 보면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같이 같은 시제인데 과거형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may, might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실 때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would you do me a favor를 주로 쓰지요. 그것이 가장
가장 공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썼을 땐 시제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관용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과거형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가정법이라든지 그곳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손한 표현, 그리고